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1월에 진행되었던 첫 번째 체크리스트 교육에 이어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희망자분들을 위한 두 번째 체크리스트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팀에 근무하는 한승미 주임이고, 이번 교육 또한 저번과 마찬가지로 저와 송영석 주임님께서 함께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알찬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교육 주제였던 가맹사업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가맹계약 상담 체결 단계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체크리스트에 이어 가맹점 운영 단계와 가맹계약 종료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9일 시행되어 22년도에 새롭게 적용되는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팀에서 가맹점 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 진행하였던 첫 번째 체크리스트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도록 지식배움터 사이트를 통해 교육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진행하였던 체크리스트 교육 1탄을 포함하여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영상을 수강하시기 위해서는 지식배움터 사이트에 가입 및 로그인하신 후 제휴기간 강의를 클릭하시고 가맹점 사업자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신 체크리스트 교육 1탄 제목의 콘텐츠를 클릭하시면 오늘 진행하는 교육의 1탄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으니 혹 이전 교육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들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강자분들을 위한 기프티콘,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프티콘 추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본 라이브 교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강의가 종료된 후 지식배움터 사이트에 영상이 업로드되면 해당 사이트에서 강의를 수료하신 다음 안내된 내용대로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쿠폰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방법은 지식배움터 로그인 후 알림 공간,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 부탁드리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체크리스트는 송영석 주임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교육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체크리스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맹계약 운영 단계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8번째 체크리스트는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공정 거래라고 하면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가맹사업법상 제재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구체적으로 상품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그리고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다음 화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으로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1호에서 살펴보면 제1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제1호에서 금지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상품의 원부 재료 등의 공급이나
영업 지원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스테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가 있는데 가맹본부가 이 스테이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고기를 공급할 때 이 고기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본래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것보다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가 바로 거래 거절에 해당하여 불공정 거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호에서는 상품 가격을 강제하거나 특정 상대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밥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가 있는데 가맹본부가 특정 브랜드의 일회용품만을 취급하도록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구속조건부 거래로 불공정 거래에 해당됩니다. 제3호를 살펴볼 텐데요. 제3호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옷가게를 운영하는 가맹점 사업자가 있는데 가맹본부가 어느 날 갑자기 특정인과 같이 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되어 가맹사업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5호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의무를 부과하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커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두를 제공할 때 예를 들어 상한 원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이 원두로 만든 커피를 먹고 배탈이 나서 그에 대한 병원비나 손해배상을 그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행위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입기 쉬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맹사업법 제12조 2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 그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점포 환경 개선을 진행하게 될 때 가맹본부는 이 조항과 관련해서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환경에 소요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비용 또한 법에서는 특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점포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점포의 확장이나 이전이 수반될 때는 40%를 부담해야 되고 확장이나 이전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20%를 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해당 가맹점의 위생이나 안전 등과 같은 불가피하게 점포 환경 개선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분담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조항으로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3인데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상권의 특성 등으로 인해서 심야 시간 매출이 저조해서 아무래도 매출이 너무 적어서 이 심야 시간 영업을 중단하는 행위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야 시간 또한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심야 시간 영업은 새벽 0시부터 새벽 6시 또는 새벽 1시부터 새벽 6시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가맹점 사업자가 질병의 발병이나 치료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는데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가맹사업법 제12조의 사 내용인데요. 이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법상 가맹점 사업자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또한 유동인구 변동과 같이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맹계약 도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가맹본부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가맹사업법 제12조의 5호의 내용인데요. 만약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좀 분쟁이 발생해서 가맹점 사업자가 이런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제12조의 6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집행 내역을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되고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일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 가맹사업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만약 아까와 같이 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에만 판촉 행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9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9번째 체크리스트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체크리스트와 관련해서 가맹점 사업자 단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봐야 알겠죠. 가맹점 사업자 단체란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로만 구성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2조항에 따르면 각 가맹점 사업자 분들께서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변경 등과 관련해서 거래 조건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여러 개가 있다면 가맹본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제12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가맹사업의 통일성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나 가맹본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이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금 안 된다는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 단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가맹사업법 제12조의 5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사업단체를 구성하고 가입을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 살펴봤던 분쟁 조정 신청의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좀 유사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가맹 희망자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또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맹계약 운영 단계에서 마지막 체크리스트이자 10번째 체크리스트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했을 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를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간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이러한 권리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가맹점 사업자는 2022년 기준으로 7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가맹본부는 이를 거절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 등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러한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살펴볼 텐데요. 이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3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을 갱신 요구를 했는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1월 16일까지 서면으로 거절을 통지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체결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조금 전과 같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가맹본부와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계약 기간의 10년 이내에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가맹계약 운영 단계에서 마지막 체크리스트도 모두 살펴봤는데요. 다음 순서는 이제 가맹계약 운영 이후 가맹계약 종료 단계에서 체크리스트와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한승미 주임님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0개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드디어 가맹계약 종료 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이자 전체 교육과정에서의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체크리스트에서 내용은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먼저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즉, 가맹본부가 22년 12월 31일에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늦어도 10월 30일에는 이를 통지하고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 집행 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위약금 부과 시 계약 해지 경위, 당사자의 기책사유 정도, 잔여 계약기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기준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주황색 글씨를 참고해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혹 가맹점을 운영하시던 도중 가맹점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시는 경우 통상적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로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시지 말고 그 전에 반드시 가맹본부와 협의해 보셔야 하는 점도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체크리스트 교육을 마무리하며 21년 11월 19일에 시행되어 22년도에 적용되는 새로운 가맹사업법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총 3개의 개정 가맹사업법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제6조의 3, 제1항, 제3호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범위 확대입니다. 법 개정 이후 각 가맹본부는 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여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1+1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암호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직영점은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하며 현황에는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아까 각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에도 각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 및 가맹희망자 분들께서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정사항은 제3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개정 이후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적용 배제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소규모 가맹본부는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가맹본부가 지켜야 하는 가맹사업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좀 더 줄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가맹본부 또한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은 하단의 적용 배제 예외 범위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는 가맹본부의 규모와 관계없이 어떠한 가맹본부더라도 정보공개서가 등록 및 제공되었는지, 가맹금 예치제도나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활용하는지, 가맹본부가 허위가장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지, 특정한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해 주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개정 조항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하며 마지막 챕터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저희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등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맹본부와 다시 이야기를 해본 후 타협점을 찾아봄으로써 금전적, 시간적,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1588-1490으로 연락 주시면 조정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가맹점 사업자분들을 보다 면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맹 분야의 분쟁 해결은 물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쟁 발생 시 영세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소송 대리를 지원하거나 애로, 고충 상담 등 법률 문서 작성 및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세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송 대리 지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제도를 신청하셨으나 조정이 되지 않으신 분들 중 연 매출 2억 원을 넘지 않으시는 영세 가맹점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여 소송 지원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등을 논의한 후에 선정이 되시면 저희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선정한 외부 변호사와 연결하여 소송 착수금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률 지원 제도란 영세 가맹점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가맹점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정 신청서 작성은 물론 지급 명령서 등 법원 신청 서류 초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혹 저희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1855-149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앞으로도 가맹점 사업자분들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